자, 벡터. 벡터는 벡터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요 위에 화살표를 표시해 놓는 게 특징이에요. 똑같은 벡터가 하나 더 있어요. 응? 다른 벡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라는 게 종류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시간도 시간의 스칼라예요. 이동거리도 스칼라고 속력도 스칼라예요. 그러면 얘네들에 해당하는 벡터 값도 존재한다는 거야. 물론 시간은 스칼라밖에 없긴 해요. 벡터라는 것은 스칼라의 개념에 방향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게 벡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 방향이라는 걸 어떻게 설정할 거냐가 중요한데, 이 방향을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부호로 설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방향을 플러스 그 반대가 마이너스. 1차원이면 그냥 앞쪽이 플러스 뒤쪽이 마이너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선 개념 있잖아. 그게 전형적인 벡터 개념이에요. 이쪽이 플러스면 반대가 마이너스. 그럼 봐봐, 물체가 떨어진다면 밑에를 플러스로 잡아도 돼. 그럼 위쪽 방향이, 그럼 물체가 떨어지는 거를 위를 플러스로 잡으면 밑으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거는 누가 결정한다? 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신에 나중에 답을 쓸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기보다는 정확한 방향을 네가 다시 풀어서 답안을 써줘야 돼. 이게 사실 요 파트에서 대부분의 인간 강사와 우리 큰나래 학원의 차이가 하나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인간 강사들은 어떤 식으로 푸는 경우가 많냐면, 그냥 우리 좌표 평면 기준 있지. 오른쪽 위를 플러스 왼쪽 아래를 마이너스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헷갈려요. 그냥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게 편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방향을. 그리고 그 반대를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 이 벡터는 사실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어려운 개념에 가까워져요. 지금 수학 어디 하고 있지? 그거 지나면 아마 수열이라는 게 어디 들어있을 거예요. 공통수학 2에 있던가 수학 2에 있던가 수학 1에 있던가. 공통수학 1에 있는 건데 확통에서 좀 더 어렵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 약간 그 수열 개념에 가까운 거예요. 얘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변수에 스칼라 값과 방향 값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수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사칙연산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당연히. 수열이니까. 그래서 얘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배우는 게 기하예요. 벡터 연산이라는 걸 배워야 돼. 근데 이 벡터 연산의 각각의 기본기들은 사실 우리 중등 물리학 구석구석에 다 숨어 있었습니다. 벡터 연산 그냥 이제 자세하게 푸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합과 차 벡터가 있고요. 내적이라는 따뜨곱이 있고요. 외적이라는 크로스곱이 있거든. 그리고 얘네들을 써서 계산하는 게 중등 물리학 구석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사실. 벡터의 합과 차를 계산하는 게 알짜 힘, 평행하지 않은 알짜 힘.
배우긴 했잖아요. 그 평행사변형 그려서 계산하던 거. 그게 사실 벡터합이야. 왜? 우리 힘의 3요소가 뭐였죠? 힘의 크기, 힘의 크기, 방향이고 하는 작용점. 작용점? 근데 작용점을 빼고 힘은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지. 스칼라량이라는 게 바로 크기예요. 방향이 세타나 부호잖아. 그럼 힘 자체가 바로 뭐다? 가장 대표적인 벡터 값인 거야. 그러니까 힘을 더하거나 빼는 것 자체가 네. 벡터 계산이었던 거야. 그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계산했던 이유가 그냥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닌 거니까. 그리고 우리 상대 속도가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고등과정에 와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데 애매하게 웃기는 게 중학교 때 벌써 수학 시간에 배워요. 상대 속도 개념을. 근데 정확하게 안 배워. 네가 차 타고 움직이는데 다른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하는 거 있잖아. 내가 차를 타고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의 빠르기로 가는데 나랑 같은 방향에서 움직이는 속력이 얼마인 차는 어떻게 보이고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속력이 얼마인 차는 어떻게 보이는가? 속력이 반대쪽에서는 내 속력이랑 반대 속력 합해야 되죠. 같은 방향일 땐. 빼야 돼. 근데 같은 계산인데 왜 더하고 빼고인지가 이해가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냥 막연히 그렇게 풀라고 하니까 그렇게 풀어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벡터 계산이에요. 관측자는 멈춰 있어야 하니까 관측자 움직이는 정도를 빼야 되는 거야. 모든 운동에서. 근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는 이미 부호가 그렇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더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같은 방향은 플러스니까 빼야 됐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쓰고 있었던 거야. 그지? 얘가 언제 요거 계산이 있었냐면 1의 계산이 다 뜨겁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곱했지. 같은 방향으로 곱하고 수직일 때 0이었잖아. 그래서 끝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들어갔죠. 1 공식에. 이게 내적이에요. 벡터 내적. 사실은 계산 자체가. 그럼 외적은? 뭐지? 근데 힘의 그 전자기력. 전자기력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우리 전동기. 수직으로 계산했잖아. 힘 장상 전류랑 자기장 수직일 때 힘이 최대가 나오고 나란하면 빵이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사인 세타 들어갔던 거. 이게 사실 벡터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중등에서 배운 물리학은 홍길동이었던 거지. 벡터를 벡터라 부르지 못하고 스칼라를 스칼라로 부르지 못하니 호스호백을 허하시옵소서. 그래서 벡터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방향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벡터에서 배우는 거는 스칼라에서 배우는 거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값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벡터량 배울 게 또 세 가지예요. S의 벡터. 우린 얘를 변위라고 부르고요. V의 벡터. 얘를 속도라고 하죠. 제가 속력이잖아. 방향이 있어. 그치. 방향을 고려하는. 그리고 A 벡터. 얘가
이게 사실 가속도하고 구하고 계산 과정 자체는 우리가 중등했던 거 그대로인데, 그러면 가장 오늘 핵심 포인트는 중등 운동할 때 내가 배운 개념들을 복습하는 거와 동시에 그래프 그리는 거랑 그래프 바꾸는 거 연습 좀 하고, 공식 유도하는 거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특히 스칼라랑 벡터가 다른 개념이라는 거를 좀 집중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죠? 노트 안 가져왔니? 필기를 하셔야죠. 아니면 뽑아줄까? 오늘은 노트 나오는 게 거리와 변이를 구별하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씩 차근차근 갈게요. 이동거리 S. 이동거리는 의미가 뭐냐면 물체가 있었던 위치들 있잖아요. 위치들을 시간순으로 쭉 이어가면 선이 나오겠지. 그 선의 전체 길이를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물체가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계속 움직인다면 줄어들 수 없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왼쪽으로 움직이든 어쨌거나 움직였으면 위치가 바뀌었고, 그 바뀐 위치들을 모두 이은 선의 길이니까 이동거리는 계속 변하겠죠. 자, 변이 S벡터. 말 그대로 위치의 변화값을 말해요. 그래서 얘는 결국 뭐가 되느냐면 공식적으로 적으면 이렇게 돼. 자, 무슨 소리냐? 나중위치 빼기 처음 위치라는 건데, 요 공식 자체의 의미가요. 처음 위치에서 나중위치로 가는 최단 직선 경로의 길이와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요 둘을 초중등 레벨에서 가장 쉽고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려면 동화책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가쁜 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 알죠? 그 나무꾼 집에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엄마가 일찍 죽어서 아빠가 계모를 들였는데 계모가 애들 키우기 싫다고 숲에다 갖다 버리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 형이 일본 만화 주인공 도라에몽이라서 주머니에서 돌이 무한대로 나와서 첫 번째는 살았는데 두 번째는 돌멩이가 아니라 빵 조각이 나오는 바람에 길을 잃어버려서 모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도라에몽이지 주머니에서 어떻게 돌멩이가 무한대로 나와. 맞아 아니야? 그 이야기를 잠깐만 생각해 보자고. 여기 이렇게 숲이 있단 말이야. 여기 원래 나무꾼이 살던 집이 이렇게 숲 약간 바깥쪽에 있겠지. 그리고 아이들을 버린 사건 현장이 여기야.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쭉 가서 버리고 쭉 도망쳐 왔으면 애들이 알까 모를까? 집 찾아 올 수 있겠지. 방향 안 바꾸고 쭉 돌아서 쭉 나갔으니까 그냥 쭉 따라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 계모 입장에서는 애들을 길을 헷갈려야 되니까 방향을 헷갈리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치, 꼬불꼬불 갔겠지. 방금 선생님이 그은 이
선의 총 길이가 바로 뭐가 된다? 이동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점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이동 거리는 몇 가지일까요? 그치, 무한대로 많이 나오는 거지. 정확하게 잘 이해했어요. 그런데 변 위, 나중의 위치에서 처음의 위치 차인데 요게 벡터 연산에서 빼기거든요. 참고로 벡터 빼기가 어떻게 되냐면 봐봐. 얘가 벡터 A야. 예를 들어 얘가 벡터 B야. 그러면 요 둘을 평행사변형해서 요 계산이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되겠죠. 여기서 봐봐. 얘는 마이너스 벡터 B가 된단 말이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다른. 그러면 결국 어떻게? 요게 벡터 A 더하기 마이너스 벡터 B가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이게 사실 뭐다? 벡터 A 빼기 벡터 B가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 힘은 크기 방향 작용점이었는데 벡터는 작용점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벡터는 평행이동에도 같으면 같은 벡터야. 그러면 요 벡터를 평행이동시키면 어떻게 되게? 여기서 요게 되죠. 맞지? 그러면 A 빼기 B는 사실 뭐다? B 끝에서 A 끝으로 가는 최단 직선 경로다가 나오죠. 길이와 방향을 포함하는. 맞지? 그럼 요거 잘 봐. 이 숲이 있는 공간을 하나의 좌표 평면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게 처음 위치 x0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나중 위치인 x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그치, 변이인 벡터 s가 되겠죠. 그냥 둘 사이를 잇는 직선 경로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 동네에 적용을 해볼까? 선생님 집, 우리 학원, 그 다음에 저기 백화점. 선생님 집 아파트에서 방향이 어느 쪽이 되나 이게? 약간 서북 쪽인데요. 그냥 대충 서쪽이라 그럴게요. 서쪽으로 800m를 오면 우리 큰날의 학원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숫자 값은 진짜 값이에요. 진짜 우리 학원에서 여기까지 800m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학원까지. 근데 여기서 온 경로에서 90도 꺾어서 서남 쪽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한 600m를 가면 뭐가 있냐면 롯데백화점. 신세계가 있고 롯데백화점. 어쨌거나 백화점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백화점에 주차하려니까 너무 주차하기가 귀찮아서 집에서 차 타고 우리 학원에 와서 차를 주차해 놓고 백화점까지 걸어갔어. 내가 움직인 이동 거리는 몇 미터죠? 이동 거리는 1.4km. 그치, 1.4km, 1400m죠. 변이의 크기는? 변이의 크기요. 크기라고 붙잖아. 만약에 벡터의 크기가 붙잖아요. 봐봐. A 벡터의 크기라면 그냥 이거 길이만 이야기하면 돼요. 방향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1000m. 네, 그치. 얘가 변이의 크기. 그럼 얼마? 1000m가 되겠죠. 그럼 요걸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결국 이동 거리와
변이의 크기의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된다? 로가 반대인데 에헤이. 절대값이 약간 요렇게 되죠. 아 이동거리가 변이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맞지? 언제 같아지는데? 저 그거 따라서 죽기로 했어요. 그치? 이동거리가 직선이면 같아지는 거고 나머지는 무조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커진다. 그죠? 자, 이거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간단 퀴즈를 하겠습니다. 오, 좋아. 동그란 원형 호수공원이 하나 있다 쳐요. 한 바퀴가 딱 100m인 원형 공원이야. 여기서 운동을 하겠다고 세 바퀴를 뛰었습니다. 네. 이동 거리는 300. 그렇지 300m. 변위의 크기는 세 바퀴 뛴 거면 0m 아니에요? 네 그냥 0이죠. 0은 단위 안 붙여도 되니까. 요거는 몸풀기고요. 진짜 문제 나갑니다. 1.5바퀴를 뛰었습니다. 100원. 이동 거리는 150m. 변위의 크기는 50m. 땡! 그렇죠. 저거가 단지름이 역시 4분의 100에다가 밑을 씌워. 아니죠. 그냥 파이분의 100 하면 되죠. 지름이잖아. 아 지름. 지름이잖아, 지름.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큰날에 입사한 지가 이제 12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여기 이제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으니까 15년부터 일했는데, 내가 가르치는 동안 이거를 처음 딱 물원 수업에 딱 제일 처음에 아이들한테 똑같이 이 질문을 다 던졌어요. 10년 동안. 딱 2명이 맞췄습니다. 처음에 실수도 없이.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왜냐면 내가 틀릴 수밖에 없게 메이킹을 한 거야. 그지? 빌드업이 멋졌죠? 여기서 이까지 오면 이건 무조건 50m가 나오게 돼 있는 거야. 별로 문제가 어렵지도 않고 딱 리드미컬하게 50m라는 오답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이 함정에 안 빠진 딱 2명이 둘 다 중2 때 한과형 우선 선발로 뽑힌 애들이었어요. 나머지는 초딩부터 고3까지 다 물어봤는데 다 틀렸습니다. 틀리라고 만든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 없고 다음에 안 낚이면 된다. 심지어 이래놓고 이게 물2에도 요 내용이 나와요. 물리학 2에 가면은. 그러면 그때는 어떤 걸 하느냐? 1.5바퀴가 아니라 보통 요렇게 주지. 물2 문제도 구경해 볼래? 4분의 3바퀴를 돌면 4분의 3바퀴요? 이동거리는 75m. 75m. 변이의 크기는 저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지? 아니 호의 길이가 아니지. 현의 길이. 그치, 현의 길이를 구해야 되지. 50도. 그럼 여기가 얼마야? 파이분의 100이잖아. 여기서 이까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파이분의 50이죠. 그럼 여기도 파이분의 50이지. 이렇게 끄면 그치. 파이분의 50 루트 2가 나오는 거죠. 이제 요런 식으로 문제가 확장돼 가는 형태인 건데 우리는 지금은 물1이니까 요 정도 선에서 그냥 스톱을 한다. 이해가 돼요? 자, 요거도 일단 필기 정리. 자.
속력과 속도 t분의 s, t분의 벡터 s. 우리 중등 때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시간이라는 개념은 개념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변화량이 포함되어 있죠. 시간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수업 시간은 18시 30분부터 시작해서 21시에 끝난단 말이야. 그냥 밤 9시에 끝나죠. 그러면은 21시 빼기 18시 30분을 하면 뭐가 남죠? 2시간 30분이 남지. 그게 우리가 하는 수업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사실은 뭐의 개념이다? 변화량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고. 그럼 이동거리, 변이는 원래 변이 자체가 사실 변화량이었잖아. 그리고 이동거리도 사실 뭐가 된다? 변화량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움직인 거리의 길이를 계산하시오니까. 그래서 변화량의 개념이 아래 위로 붙는단 말이에요. 속도나 속력이나.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함수의 개념에서 A를 뭐라 그러죠? 1참수의 네. 그리고 그 A를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그치. 그리고 X, Y축에서 얘를 A라고 하는 거잖아. 결국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델타 X에 대한 여기서 여기까지 델타 Y를 가지고 기울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 말은 속력이나 속도 역시 뭐에 대한 개념이다? 기울기의 개념이 되겠죠. 저절로. 어디에서? 가로축에 x가 t니까 시간이 될 거고, 세로축이 거리가 되거나 변이가 되거나 보통 위치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지? 여기에서 나오는 기울기 개념이 v가 되거나 이제 v 벡터로 썼을 수 있게 되겠죠. 요런 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럼 앞에서 배운 두 개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자. 직선상에서 철수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다. 직선 경로에서 철수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다. 자, 잘 보세요. 최고점이 10m. 그때가 6초. 여기가 8초. 여기가 6m라고 해볼까요? 이런 운동이 하나 있어. 이 운동에서 0에서 8초까지 이동 거리는 몇 미터고 변이의 크기는 얼마인지 먼저 써보자고. 이동 거리는 16이야. 생각 잘해야 되는데. 이동 거리 10. 10을 가고 저기서 내려오는. 그치. 10m를 가고 요만큼 내려온 거잖아. 이동 거리는. 그럼 몇 미터예요? 이거 그림으로 그린다 생각해봐. 근데
에? 이동 거리면은 자,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0에서 10m에서 6m잖아. 여기서 이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돌아온 거잖아. 변이는 변이가 아니라 거리는 거리요? 이동 거리는 10m 갔다가 6m 지점까지 돌아온 거. 지점으로 돌아온 거면 4m. 그치. 14가 되는 거죠. 그럼 변이의 크기는? 그치. 변이의 크기는 여기서 요까지 간 것만 따지면 되니까 6m가 되죠. 응? 그러면 여기서 봐봐. V는 8분의 14가 될 거고, V 벡터의 크기는 8분의 6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약분하면 얘는 4분의 7m/s가 될 거고, 얘는 4분의 3m/s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4분의 3m/s는 정확하게 따지면 요 점에서 요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V벡터의 크기잖아. 얘는 어디 갔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야 저 기울기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저 그래프랑 똑같아.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 거리는 스칼라다, 벡터다? 스칼라죠. 거리는 줄어들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거리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기서 올라가야지.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14. 그러면 요 점에서 어느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V가 되는 거야.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알겠어요? 그럼 물어보자. 그 자동차 운전석 앞에 보면 계기판에 빠르기를 나타내는 값이 있잖아요. 걔는 그러면 속 몇 개일까요? 속 도 개일까요? 몇 개? 그치, 속 몇 개죠. 응? 속 몇 개인지 속 도 개인지 구별하는 제일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내보자면? 속 2개가 마이너스. 그렇지. 후진했을 때 숫자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맞죠? 플러스. 그치, 후진해도 플러스가 뜹니다, 그거는. 응? 그러면 그거는 속도계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속력계라는 거죠. 응? 자, 지금 속력과 속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개념이 평균의 V 혹은 V벡터, 그리고 순간의 V 혹은 V벡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평균이라는 말은 원래는 뭐가 되느냐? 총 시간분의 내가 움직인 총 거리를 평균이라고 볼 수 있겠지. 속도가 되면 평균 속도라 그러면 벡터가 될 거고, 속력이 되면 스칼라가 될 거기 때문에 공식상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응? 근데 요 총이라는 말은 사실 뭐다? 전체 구간에서의 t와 그 전체 구간에서의 s니까 결국 그 해당 구간 t분의 해당 구간의 s가 된다는 소리죠. 맞지?
그럼 봐봐. ST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색깔 좀 바꿔서 해볼까? 요게 A라는 물체의 경로고요. 그래프고요. 얘가 B 물체의 경로입니다. 시간 위치 기록이에요. 그러면은 봐봐. 결국 우리가 총 시간분의 총 거리를 잡으면 A와 B의 평균 속력은 어떻다? 그치? 요 직선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A나 B나 똑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렇게 나눠 볼게요. 얘를 요렇게 반을 잘라서 1번 구간과 2번 구간을 나눠서 보면 1번 구간에서는 누가 더 빨랐다? A. 그치, A가 더 빨랐고 B가 느렸죠. 2번 구간에서는 B가 더 빨랐어. B가 더 빨랐지. 그럼 1번 구간과 2번 구간에서 A의 평균 속력과 B의 평균 속력 각각을 구해보라면 결국 뭐가 되냐면 1번 구간에서는 결국 요 시간 동안 A는 이만큼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1번 구간 A 평균 속력이겠죠. B는 요만큼의 시간 동안 요만큼밖에 못 갔잖아. 그러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1번 구간에서 B의 평균 속력이겠지. 대신에 2번 구간이 되면 A는 이 시간 동안 요만큼만 움직였네. 그러면 2번 구간은 왜 이 기울기가 A의 평균 속력이죠. B는 이 시간 동안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번 구간에서 B의 평균 속력이 되겠죠. 즉 요렇게 본다면 구간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결국 구간의 양 끝의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평균의 속력이 된 거지. 즉 평균이라는 말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순간은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야. 순간 그럼 딱 하나만 돼 있는 접선을. 그렇지. 오, 제일 중요한 단어 나왔다. 접선. 왜냐면 여기서 우리 A 그래프만 잠깐 그려놓고 보자고. 예를 들어서 요 점이 1초고 요 점이 3초고 요 점이 5초라고 치자고. 그러면 3초인 순간의 빠르기를 물어보려면 맞죠? 3초 직전에서부터 3초 직후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게 된다? 점이 두 개가 아니라 그치. 사실상 한 점에서 요 점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3초의 평균이 되겠죠. 3초인 순간이 되겠지, 정확하게는. 그러면 1초일 때는 1초인 순간의 접선, 5초일 때는 5초인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어떻게 된다? 순간의 속력은 결국
접선의 기울기라는 개념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A라는 운동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되고 있으니까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느려진다. 그러면 요 그래프로 보자면 이 그래프로 보자면 결국 6초 이후 구간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6초 이후 구간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되죠. 아까 우리 벡터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 말했죠.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다? 그치. 그러면은 6초 이후에는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돌아오고 있다. 원래 방향. 이쪽을 내가 플러스 방향이라 그랬기 때문에. 돌아오는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에 대한 운동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다. 그죠? 정리 다 했어? 자, 머리도 좀 식혀야 되니까 10분만 쉬겠습니다. 자,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스칼라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벡터만 존재하고요. 가속도는 공식 자체가 뭐다?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구조 자체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얘 역시 뭐다? 결국 기울기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총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배운 걸 정리해 보자고. S. 벡터든 아니든 V. 벡터든 아니든. 그리고 A. 그리고 기준이 되는 시간. 맞죠?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었고, 그지? 속력에 대한 기울기가 가속도죠. 속도에 대한 기울기가. 그리고 그 반대쪽, 이거 가속도 하기 전에 반대쪽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깜빡했다. 잠시만. 요건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내가 깜빡했다. 내용 하나를 건너뛸 뻔했다.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가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자,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을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사실 이거 배운 개념이에요. 운동하고 그대로야, 여기는. 자, 등속이란 건 무슨 소리다? 속력이 일정하고 등속 직선이 되어야 뭐가 일정하다? 그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왜? 직선이 되면 뭐다?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가 되니까요.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에 나란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죠? 이때 요만큼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노트북 업그레이드하고 바이크를 타고 싶어. 무선으로 블루투스라든지. 요게 뭐가 된다? 속력이지. 그러면은
사각형의 넓이의 의미는 v 곱하기 델타 t잖아. s가 돼요, s가. 정확히 델타 s겠죠? 응? 속도와 곱하기에 대한 개념인 거야. 잘 봐봐. 속력이 됐든 속도가 됐든 우리 단위 미터 퍼 세컨드의 의미 자체가 뭐예요? 시간 보는 거리. 1초에 갈 수 있는 거리죠. 맞지? 여기에 곱하기 시간을 한다는 거네. 곱하기의 의미예요. 이 운동을 t초 동안 뭐 하자? 반복해서 누적하자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총 전체로 움직인 총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4m/s의 속력으로 3초 움직였다면 몇 미터 움직인 거다, 우리는 12m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도 사실 1초에 4m 가는 이 운동을 몇 번 반복한 거다? 토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결국 거리는 시간의 정비례가 되죠. 그러면 거리와 시간이 정비례하는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이때 요 기울기가 뭐였다고? 저 기울기가 거리 소력. 네, 속력이나 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좀 더 확장하면, 만약에 속력이 일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VT 그래프를 그린다면, 결국 이 밑에 사각형 넓이를 다 잘라서 합해 본다면 거리가 되겠죠. 왜? 맨 처음에는 사각형의 근사값이지만 얘를 촘촘히 자르면 어떻게 된다? 오차없이 꽉 채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넓이가 밑넓이가 거리가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요거 빨리 필기.
됐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배경으로 해놓고 가속도를 들어갔어야 했네. 요 한 바닥을 내가 깜빡했어요. 그럼 봐봐. 다시. 가속도라는 거는 결국 델타 t분의 델타 v 벡터니까 결국 얘도 뭐가 된다? 기울기의 개념이 되죠. 그렇다는 말은 바로 뭐 VT 그래프를 그린다고 할 때 우상향한다는 말은 가속도가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결국 뭐다? 점점 이렇게 나오는 거는 가속도가 0보다 작다. 네. 근데 이 둘은 어쨌거나 뭐다? V가 0보다 크죠.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 구간도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요 밑에 구간도. 요거는 A가 0보다 큰 거예요. 요거는 A가 0보다 작은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되버리면 요 밑에 구간은 V 벡터가 음수인 거야. 응? 그치. 후진. 뒤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얘가 뭐다? 점점 뒤로 빨라지는 거고 얘는 점점 느려지는 게 되겠죠. 맞지? 그리고 굳이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나오면 네, 등속 직선이 되겠죠. 등속 직선이라는 말은 사실 가속도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이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인 거야.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말은 가속도가 일정하고 직선 운동의 직선을 좀 더 이제 설명을 좀 하자면 이건 뭐다? S 벡터 크기랑 S 크기가 같아져요. 그럼 당연히 뭐가? V 벡터 크기와 V가 같아지겠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돼버리면 벡터 표시가 의미가 구지가 돼요. 벡터 표시 의미가 구지가 되는데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중등이나 일반계고의 원 레벨까지는 사실은 벡터 빼도 큰 문제가 없긴 해요. 근데 전국 단위 자산화 과거라면 여기에 벡터를 붙였다 뗐다 하는 실수를 했다가는 통으로 빵 쪄버리면 자, 그치.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그거지.
벡터로 풀어야 되는 개념과 문제라면 떼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그 값만을 생각하면 되고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게 확신이 되는 운동이면 떼고 풀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지. 값의 차이가 안 나타나니까. 응?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세 가지 공식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 공식 유도는 사실 이 식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응? 그래서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라는 식은 결국 델타 V가 뭐가 된다? A 델타 T가 되죠. 맞지? 즉 A 델타 T의 값은 V의 변화량이라는 뜻이죠. 맞지? 그리고 우리가 델타 V를 풀면 항상 델타라는 건 뭐다? 나중 빼기 처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V-V0가 뭐가 된다? A 델타 T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첫 번째 식. 왜냐면 중등 때 내가 이것까지 가르친 거야. 원래 중등에서 안 가르칠 거를. V는 요거 벡터 그땐 빼고 그렸죠.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 델타 T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요 식의 변형이지. 그지? 그리고 얘를 함수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꾼다면 V는 A 델타 T 플러스 V0로 한다면 얘가 뭐랑 같은 꼬라지가 된 거다? Y는 AX B 플러스 B 꼬라지로 만든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기가 좋아졌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요 식에서 A를 뭐로 만들 수도 있다. A가 아니라 델타 T는 A분의 V-V0라고 하는 식도 하나 미리 준비를 해 놓을 수가 있겠다. 그치? 자, 요걸로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응? 그럼 요 값이 뭐가 된다? V0. 맞지?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델타 T를 잡아버리면 요 길이가 뭐가 되죠? V0죠. 그럼 여기서 여기는 V-V0니까 A 델타 T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된다? 요거 봐봐. V는 V0 플러스 A 델타 T가 된다는 게 맞고, 어쨌거나 얘는 지금 세로축이 뭐야? 속력, 가로축이 시간에 대한 그래프였으니까, 그치?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거리가 되겠죠. S벡터. 응? 그럼 여기서 밑에 사각형 넓이는 그쵸. S는 V0 델타 T. 요게 밑에 사각형이지.
위의 삼각형은 델타 T A 델타 T잖아요. A 델타 T의 제곱의 반이 그치? 요렇게 나오겠네? 응? 사실 요게 뭐다? 얘가 네모 넓이고 얘가 세모 넓이잖아. 그리고 이거 말고 원래는 이제 요 식에다가 얘를 대입해서 풀면 세 번째 식이 나오는데 제곱을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생각한다면 얘를 무슨 도형으로 본다면 사다리꼴로 본다면 S는 2분의 1 V 플러스 V0 델타 T가 되겠지. 사다리꼴이니까. 이게 2분의 1 V 플러스 V0 A분의 1 V 마이너스 V0로 갈 거 아니야. 굳이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 벡터 표시 다 붙여야 되죠? 응? 그래서 분모 다 넘기고 정리를 하면 무슨 식이 남는다? V 벡터 제곱 마이너스 V는 벡터 제곱 요런 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맞지? 그리고 우리 요 식에서 식을 하나만 더 뽑자면 델타 T분의 S는 2분의 V 플러스 V0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요게 뭐다? 델타 T분의 S는 평균 속도네? 그리고 이 평균 속도는 이 그래프상에서 어디 나온다? 요 가운데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요 평균 속도로 구하는 공식까지 박스친 4개는 내가 중등 운동 때도 가르쳐 주긴 했는데 사실 중등을 가르친 게 아니라 고등을 가르친 거였어요. 요거를 알아야 이제 쓸 수 있는 공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친 거였고 요 4개 정도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줘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지? 혹시나 정리 덜 하겠으면 빨리 정리하고 자, 요거 보면 이제 이거죠. 얘가 V0죠. 4초 만에 정지했으니까 얘는 뭐다? 델타 T. 정지했으니까 V는 얼마? 우리가 궁금한 거는 S를 찾는 거죠. 오케이? 어떻게 60m인지 한번 풀이 과정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일단은 벽을 그려가지고 하나 찾았고 응. 이렇게 식에다가 대입해서 어느 식에 대입했는데? 대입해서 연립시키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식 하나로 하나하나에도 다 답이 돼요. 어디든지 대입하면 답이 나와. 가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15개 그렇지. 그걸 구해놓고 가속도 구했으니까 요 식에 넣어도 되고 지금 대입하고 있어요. 여기에 넣어도 되고 이 식이나 이 식 아무 때나 넣어도 되고 이걸로도 풀 수 있잖아 또. 풀이 과정이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뭐냐면 그래프를 바꾸는 연습이에요.
아까 우리가 본 거 봐봐. S그래프의 기울기는 V죠. V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 A잖아. 그리고 반대로 뭐? A그래프의 밑넓이는 V고 V그래프의 밑넓이는 S지. 그럼 무슨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 그래프다? 네. V그래프 하나만 제대로 그리면 VT 그래프만 잘 그리면 A도 S도 알 수가 있고 S와 V 그래프의 관계, V와 A 그래프의 관계가 어떻다?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바꾸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거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는 두 세트입니다. 바로 뭐냐면 VT 그래프에서 속력이 0보다 크게 일정하냐? VT 그래프에서 속력이 0보다 작게 일정할 수도 있잖아요. 맞지? 속도잖아요. 둘 다 지금. 그러면 얘는 V가 0보다 크니까 결국 S 벡터도 0보다 크겠죠. 그리고 이 넓이가 바로 뭐가 된다? 변이가 되거든. 변이잖아, 변이. 그럼 여기는 V 벡터가 음수죠. 그럼 이 넓이가 S 벡터인데 얘도 음수겠지. 그죠? 그럼 이 경우는 결국 뭐다? S 벡터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위치가 점점 멀어진다는 소리고요. S 벡터가 음수라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이 경우는 이렇게 그려져요. ST 그래프에서. 직선으로. 이때 요 기울기가 0보다 큰 거지. 이 경우는 요렇게 직선으로 나타나겠죠. 이때 얘가 음수인 S그래프로 나타나겠죠. 근데 얘는 요 T축 위에이거나 밑에이거나 중요한 게 아니죠. 대신에 굳이 하나 더 설명하자면 봐봐. 요 폭 있지, 요 폭. 요 폭이 있잖아. 얘가 S의 크기예요. 델타 S. 요 넓이라는 거지. 요 넓이고. 이해가 돼? 그리고 등 가속도 직선 운동. 얘는 총 4세트가 나와. 어떻게 4세트가 나오느냐?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따지고 보면 요게 A지. 얘는 여기가
A. 얘는 여기가 A. 얘는 여기가 A가 될 거고, 그지? 그리고 여긴 봐봐. 요 넓이가 S가 되는 거야. 여기도 요 넓이가 S. 여기는 어디가 S가 된다? 여기가 S예요. 여기도 요 넓이가 S가 되는 거지. 즉, 굳이 좀 설명을 적자면 얘는 V도 0보다 크고 A도 0보다 크고 뭐도 0보다 커진다? S도 0보다 큰 거지. 얘는 V는 0보다 크고 A는 0보다 작죠. 근데 S는 0보다 커요. 응? 얘는 S는 V가 0보다 작고 A는 0보다 크고 S는 0보다 작죠. 밑에니까. 얘는 V 0보다 작고 A 0보다 작고 S 0보다 작고. 그럼 요 네 개 그래프를 봤을 때 S의 부호는 V와 A 중 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치, V 영향을 받죠. 그러면 여기서 A는 무슨 영향이냐인데, A는 뭐를 결정하냐면 봐봐. 우리 아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었잖아.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0t라는 2차 함수식으로 설정을 해보는 거야. 요렇게 설정하고 나면 결국 시간에 대한 함수식에서 A가 0보다 크면 이런 그래프죠. A가 0보다 작으면 이 그래프잖아. 맞지? 요 그래프에서 S 부호를 따라 그려보면 된다. 결국 이 경우는 ST에서 이렇게 그려져. 왜? A가 0보다 크고 V가 0보다 크면 요 부분이지. 응? 그럼 얘는 자, A가 음수잖아. A가 음수인 그래프에서 상승하는 쪽이니까 여기죠. 요렇게 나온다고, 그래프가. 그러면 얘는 S가 감소하는데 A가 0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인 거지. 얘는 어떻게? 요렇게 나온다. A는 그러면 저게 모양을, 그치? 2차 항이니까 모양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세트가 잡힌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 필기하고 나면, 요거 필기하고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그래프 변환이에요. 응? 마지막 그래프 변환 문제는 이걸 풀어보는 거야. (2초) (4초) (6초) (8초) (10초)
그래프 모양이 요렇게 나와요. VT 그래프고요. 여기가 20, 여기가 마이너스 20입니다. 이 그래프를 ST 그래프로 옮겨서 그려보세요. 이렇게 옮겨서 모양을 그려보는 게 오늘 마지막 연습이에요.